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요새 날씨 진짜 푹푹 찌죠. 장마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또 완전 폭염 경보가 거의 매일마다 지금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아마 땀 엄청 많이 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지구온난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런 지구온난화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8월 18일 르노의 첫 순수 전기차 조회가 우리나라 땅을 밟았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완전히 첫 전기차는 아니죠. 앞서서 르노 트위지라는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판이 돼서 잘 판매가 되고 있지만 트위지는 사실 저속 전기차라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주행거리도 80km 밖에 안 되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 탈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운행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았는데, 드디어 이 르노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완전한 순수 전기차 조회가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푸조를 정말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던 푸조의 전기차 E208하고는 상당히 라이벌 관계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유럽에서도 조회하고 또 신형 E208 이 두 모델이 프랑스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E208이 출시가 되니까 곧장 이어서 또 조회가 출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이런 새로운 또 전기차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조회가 사실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이번에 국고 보조금까지 포함을 하면은 서울시에서 구매 가격이 한 2,8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행거리도 상온에서 309km로 경쟁 모델 2천만 원대 전기차라고 하는 푸조 E208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주행거리를 지니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금 더 저렴하고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최신 어떤 르노의 그런 디자인 언어들을 반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살짝 조금 한 세대 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없잖아 있어요. 가령 보시면은 이런 헤드라이트에 이런 디귿자, 이런 디귿자로 들어가는 이런 LED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다른 르노 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패밀리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운데로 쭉 뻗어 나오는 라디에이터 그릴 하고 여기에 커다랗게 들어간 로장주 엠블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최신 패밀리룩을 잘 따르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저 옆에서 딱 보면은 전체적인 비례 자체는 뭔가 좀 최신 모델 같지가 않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조회라는 모델이 2012년에 프랑스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지금 이 모델이 보도자료상으로는 3세대 모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3세대 모델은 아니에요. 2012년에 나온 모델의 페이즈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모터하고 배터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리프트만 된 실제로는 이제 8년차 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거 완전 사고라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측면에서 전체적인 비례를 보시면은 전장이 4090mm예요. 소형차 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좀 큰 편에 속합니다. 경쟁 모델인 E208하고 비교를 하자면 E208보다 조회가 한 35mm 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긴 차체에서 나오는 좀 여유로운 이런 실내 공간이란 장점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전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고가 1560m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조금 키가 작은 분들, 키가 작은 여성분들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건데, 다른 차들 E208 같은 경우에 1470mm예요. 그것보다 거의 한 100mm가 높은 거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짧은 차들은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조에는 전기차라는 장점을 굉장히 10분 살려서 앞부분에 이 본넷 공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갔죠. 짧게 가져가고 배터리는 밑에다 깔고 이 위로는 살짝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비례는 살짝 크로스오버 같기도 하고, 마치 뭐 볼트 EV 같은 경우도 그렇죠. 소형차의 크기지만 상당히 차를 높게 설계를 하고 실내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했던 볼트 EV처럼 굉장히 이 작은 공간에서 최대한 넓게 뽑아낼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한 부분들이 돋보인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휠 같은 경우에는 16인치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16인치에 앞뒤 동일하게 195, 55, R16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량의 순정 타이어는 미쉐린의 크로스 클라이밋. 사실 국내에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타이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뭐 이런 전기차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좀 에코 타이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끼는데, 사실 이건 일반적인 사계절 같아요. 이런 거는 또 되게 특이하네요. 이런 세팅의 전기차는 제가 별로 많이 본 적이 없어서. 뒤쪽은 이 테일 램프가 이렇게 마른 목골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LED가 이렇게 라인이 쭉쭉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예전 앞서서 출시됐던 옛날 조회, 우리나라에는 공개가 안 됐었죠. 그 조회하고도 뭐 전체적인 윤곽은 똑같지만 그 안에 그래픽이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재밌는 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는데, 요것도 또 이런 소형차에서는 자주 보기 힘들죠. 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또 프랑스 차들이 유독 많아요. 뭐 르노도 그렇고 뭐 푸조나 시트로엔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요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소형차에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생각보다 되게 넓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타는 캐빈룸 공간 확보에 굉장히 힘을 써서 트렁크는 좀 좁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깊이가 꽤 된다. 전장이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해치백에서 이 정도 깊이면은 이 소형 해치백에서는 절대로 작은 건 아니거든요. 요 밑에도 보시면은 요 바닥 선반을 올리면은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뭐 여기에도 이것저것 들어가겠죠. 이쪽에는 뭐 아마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킷이 들어갈 거고, 뭐 여기는 이제 전기차용 충전 단자 같은 것들이 들어갈 텐데,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실내가 되게 분위기가 많이 일신이 됐네요. 예전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에는 사실 이쪽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뭐 도요타에서 나오는 프리우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흰색으로 이 센터페시아 부분이 싹 돼 있었는데, 요번에 이 페이지 3 모델이 나오면서 여기도 이제 최신 르노하고 디자인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클리오라든가 또 신형 캡처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지금 여기를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요 세로형 디스플레이 9.3인치예요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가운데에 깔끔하게 자리를 잡고, 그 밑에는 이제 버튼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글 타입의 버튼이 되어 있고, 풀옵션인 이제 인텐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 조향 보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이제 에어컨이 이게 수동인가요? 오토인가요? 오토 에어컨이긴 하구나. 다이얼식이긴 하지만은 이제 오토 타입으로 풍속하고 온도 하고 이제 풍향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런 거는 깔끔하고 좋네요. 뭐 듀얼 존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 활용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 앞부분에는 여기 USB 단자하고 여기 C가 잭이 있고,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있죠. 하고 굉장히 귀엽게 생긴 변속 레버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 요 뒤쪽 요 하단을 보시면은 여기는 또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오토홀드까지 들어있네. 옵션은 없는 게 없어요. 옵션은 지금 국내에는 3가지 트림이 출시가 됩니다. 젠, 인텐스, 에코, 인텐스 이렇게 3가지 트림이 출시가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차량이 이제 풀옵션인 인텐스 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로 최신 르노의 디자인이고, 여기는 이제 또 전기차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띠도 한 바퀴 둘러줬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10.25인치 TFT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뭐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어차피 저희가 시승을 할 거기 때문에 시승을 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보시면은 앞쪽 이 로장조 엠블럼을 딱 열면은 그 안에 충전 단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형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하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전 단자 위치 자체를 그 주유구 위치에다가 충전 코드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가운데, 그것도 이 뒤에 바로 엔진룸이죠. 이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사실 이 차가 처음부터 전기차로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거는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콤보 원타입을 적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르노의 전기차 브랜드죠, ZE라고 하는 이런 ZE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안 끄면 아예 열리지가 않아요. 시동 끄고 안에서 충전 단자 여는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뒷문 손잡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C필러 안쪽에 이렇게 싹 가려져 있는데 이런 건 되게 귀엽다. 여기를 누르라고 여기 지문 모양을 이렇게 파놨어요. 지문 딱 누르면 손잡이가 튀어나와서 그러면 이제 당기면은 이렇게 열리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뒷좌석은 앞좌석까지는 꽤 쾌적한 느낌이었는데 뒷좌석은 공간이 막 썩 넉넉하진 않네요. 생각보다. 지금 앞에 시트가 너무 뒤로 밀려나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딱 앉으면은 헤드룸이 사실 좀 좁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면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배터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헤드룸 공간은 약간 좁긴 한데 또 등받이가 어느 정도 누워 있어서 뭐 근거리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거 타고 장거리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저희가 오늘은 제가 운전만 아마 거의 하게 될 텐데, 나중에 제가 또 이 조회를 가지고 조금 장거리 개별 시승을 할 수가 있게 되면은 그때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보시기에도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자, 르노 조회, 자, 시승을 나와 봤습니다. 평소랑 어떤 시승회를 하는데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보통 저희가 뭐 자동차 매체들이 이렇게 시승회를 하게 되면은 서울 근교에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출발을 서울에서 하더라도 좀 서울 외곽 쪽에서 이렇게 모여서 집결을 해서 출발을 하고, 뭐 파주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조금 외곽 쪽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조회는 시승 코스 전체가 완전 서울 도심입니다. 지금 동대문 DDP에서 출발을 해서 광화문 앞을 지나서 어디로 간대더라? 북악 스카이웨이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1시간짜리 시승 일정인데, 사실 뭐 이 차의 모든 뭐 진면목을 보기에는 1시간이 조금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또 어쨌거나 이 조회 자체가 굉장히 도심형 모빌리티로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도심에서의 어떤 근중거리 전기차로서의 장점들을 파악하기에는 또 상당히 적절한 그런 시승 코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조금 첫 느낌은 뭐랄까요? 가속하는 감각이 비교적 경쾌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야, 뭐 전기차가 당연히 다 뭐 출발하자마자 초반에 최대 토크 나오는데, 이제는 뭐 동네 애들도 다 아는데 당연히 경쾌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운전을 해봤을 때 이게 뭐 아무리 같은 전기차라도 뭐 이제 차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이제 급들이 있죠. 근데 이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동급을 비교하자면은 출력으로 보나 뭐 주행거리로 보나 현대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최근에 출시됐던 푸조의 2208 이런 친구들이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셋 다 최고 출력이 100kW, 그러니까 136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모델들이고, 그래서 얘네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2208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주행거리나 효율을 위해서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퍼포먼스를 굉장히 억제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136마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조회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가속 페달 밟으면은 정직하게 136마력의 최대 토크 출력이 나오고, 그 최대 토크도 뭐 넉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체감상으로는 동급 중에서는 비교적 좀 초반 반응은 굉장히 경쾌한 편에 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 포지션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소형 승용차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높아서 거의 이제 소형 SUV들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티볼리나 셀토스나 아예 본격적인 친구들보다는 조금 낮은데, 뭐 코나라든가 이런 좀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뭐 캡처라든가 이런 차들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당히 높은 시트 포지션이고요. 뭐 시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뭐 SUV 운전하듯이 상당히 높은 시야로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시트 포지션이 낮은 걸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다소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길이 뚫려서 쓱 가속을 해보는데 가속감은 괜찮네요. 136마력이면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눈에 띄게 높은 출력은 아니고, 사실 차 무게가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거의 한 1500kg에 육박합니다. 1.5톤 가까이 나가는데 그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게 특별히 체감되진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208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2208보다는 확실히 가속감이 좋고요. 2208의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의 중간 정도의 가속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뭐 자꾸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2208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뭐 가격이라든가 주행 성능이라든가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사실 뭐 코나 일렉트릭이나 볼트 EV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2208하고 아니면 아이오닉 일렉트릭하고 비교를 하는 게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지금 주행거리는 배터리가 87%가 남아있는데 남은 주행거리가 297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13%가 소모되고, 지금 주행거리가 공인 주행거리가 309km였죠. 주행거리가 한 12km 정도 빠졌으니까 실제 주행거리는 공인 주행거리보다 조금 긴 편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차가 지금 저희가 시승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동이 미리 걸려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게 작동하면서 다소 소모가 됐고, 지금 도심에서 주행을 하면서 주행거리 계속해서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실제로 도심에서만 주행을 했을 때는 309km보다는 더 많은 거리를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기판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고 좋네요. 뭐 특별하게 군더더기 잡을 게 없고, 에코 모드만 있고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어요. 에코 모드만 선택을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 모드를 켜니까 이제 확연히 좀 가속감이 떨어지긴 하네요. 그렇긴 한데 뭐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환경처럼 좀 차가 굉장히 막히고 막 특별히 힘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 정도 출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실내에서 이렇게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좀 눈에 띄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디자인을 말씀드리면서 뭐 이런 부분들 좋다 라는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뭐 제가 소형차에 뭐 얼마나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 소형차 208을 운행을 하면서 이 수납 공간에 대해서 거의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소형차를 볼 때 이제 수납 공간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어떤 실내에서 넉넉하게 뭔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건 없어요. 여기가 가장 큰 수납 공간이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고, 컵홀더는 그 뒤에 하나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포켓도 있긴 있는데 여기가 뭐 큰 컵이나 이런 거 꽂기에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않아요. 하고 여기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글러박스 바로 위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뭐 그렇긴 해도 어쨌든 간에 뭐 국산 모델들 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수납 공간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에요. 인텐스인데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뭐 아무래도 유럽에서 생산해서 직접 직수입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이 한여름에 영상 33도, 35도 이렇게 오르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통풍이 안 되는 가죽 시트는 거의 그 찜질방 매트와도 같죠. 굉장히 덥네요. 지금 아까 제가 에어컨이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세질까요? 지금 더워 죽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시승차는 썬팅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에어컨 자체가 조금 출력이 약한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몸에 계속 5단에가 지금 막 땀이 계속 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뭐 가격 경쟁력 굉장히 뛰어나게 가지고 온 부분은 칭찬할 만 합니다만은 뭐 2천만 원대 2,8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한 3천만 원대 초반 정도
상당히 뭐 경쟁 모델들에 비하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가성비 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긴 해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자율주행 관련된 ADAS 기능 면에서는 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쟁 모델들이 지금 ADAS 기능 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고 또 뭐 있죠? 뭐 조향 보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사실 요새는 뭐 최상위 모델에서는 거의 기본처럼 이렇게 탑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쉽게도 조회에서는 풀옵션 인텐스를 선택하더라도 이런 ADAS 기능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기능만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그거 외에 이제 몇 가지 조금 기능들이 추가가 되긴 하는데, 뭐 이게 어떤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기능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뭐 요새는 이런 기능들이 워낙 이제 기본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런 기능들이 빠져 있다는 점, 그거는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뭐 밤만 되면 난리 납니다. 뭐 오토바이도 많이 오고 소위 말하는 폭주족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 길인데, 길이 상당히 서울 도심에 있는데 굉장히 좀 와인딩에 가까워요. 뭐 애초에 길이 워낙 좁아가지고 뭐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은 아닌데, 뭐 여기서 좀 기본적인 핸들링 감각이나 이런 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조그만한 코너 같은 데를 이렇게 돌면서 느끼는 부분은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게 느껴져요. 뭐 애초에 차 자체가 굉장히 전고가 높죠. 1560mm면은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 전고가 높다고 해서 차의 진짜 무게중심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안에서 어떤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의 배치에 따라서도 사실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탔을 때 느낌은 조회는 거의 거동면에서는 SUV에 가까운, SUV 질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해치백이라기보다는 시트 포지션 자체는 높거니와 그냥 차 자체가 무게중심이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어떤 롤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긴 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이 차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뭐 그거를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뭐 최근에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들, 뭐 특히나 뭐 계속 이제 비교를 하게 되지만은 2208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220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죠.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전기 배터리 자체도 무게중심 굉장히 낮게 배치를 한 게 있지만, 조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2012년에 개발이 된 플랫폼에서 어떤 배터리나 모터 성능을 계속 개선을 하면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무게 배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 최신 설계에 비하자면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설계에서는 이게 최선이고 뭐 이거 자체가 뭐 어떤 성능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신 모델들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SUV 같은 그냥 질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면서도 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어떤 무게중심이 낮고 코너에서 좀 날카롭게 돌아나가지고 이런 거를 기대하는 분들이라면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르노에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브레이크 모드죠. 뭐 사실 전기차에서는 다 있습니다. 뭐 회생제동 모드 없는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변속 레버를 한 번 더 당기면 이제 B 모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충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건데, 뭐 사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 떼면은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그냥 여느 전기차에서도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뭐 크게 이질감은 없어요. 막 클러치가 붙으면서 울컥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제 이 패들 형태로 패들 레버를 통해서 이제 브레이크 온 디맨드 타입의 그런 충전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 뭐 코나나 이런 현대기아 전기차들도 마찬가지로 이 회생제동 강도를 이제 실시간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2208은 제가 이전 리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브레이크 페달의 초반부의 담력으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도 회생제동 브레이크 페달로도 회생제동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강하게 이걸로만 이렇게 발끝으로 조절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회생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B모드를 그냥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게 항상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디맨드 타입의 이런 회생제동을 조정하는 기능들이 뭐 패들 형태라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탑재가 됐으면은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거죠. 그래서 조회를 누구한테 추천을 할 것이냐, 이 차가 살 가치가 있는 차냐 라는 부분인데, 뭐 결과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푸조를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사실 228보다 좀 더 뭐 제품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제쳐놓고 단순하게 어떤 주행거리, 가격 대비 주행거리, 2천만원대에 3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차가 지금 이 차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다른 모델들 보시면 뭐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주행 가는 거리가 270km대로 현재 재원이 뽑혀 있고, 2208 같은 경우에도 244km 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주행거리, 가격 대비 주행거리, 가주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조회만한 모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 구입을 희망을 했으나 어떤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뭐 코나 일렉트릭도 그렇고, 조회가 아니라 그 볼트 EV도 그렇고, 뭐 이런 전기차들, 주행거리 400km 이상 나오는 이제 전기차들을 구입을 하려고 보면 사실 풀옵션을 넣으면은 가격이 거의 뭐 3천만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돈 주고 이제 전기차를 사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3천 중반이면은 거의 뭐 그랜저도 중간 옵션 정도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 주고 요 소형 전기차를 사야 되나? 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차가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나는 사실 400km까지 필요가 없어. 대부분의 주행이 뭐 서울 도심 멀리 가봐야 수도권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리고 출력도 뭐 200마력씩이나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 조회라는 모델이 가격 대비 주행거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행을 도심에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멀리 이렇게 장거리 주행할 일이 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뭐 600~700만원 더 주고, 뭐 물론 조회도 풀업하면 3200 정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뭐 굳이 이제 한 500~600만원 더 주고 어떤 풀옵션에 그런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이 정도 급만 구입을 하셔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르노에서 나온 첫 번째 이제 고속 전기차 조회를 한번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최근 이런 르노의 디자인도 잘 반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성비 면에서는 지금 시판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갑중갑이 아닌가. 2천만원대에 이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게 완전 뭐 턱걸이 2천만원도 아니에요. 젠트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서울시에서 구매 가격이 2,805만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텐스 에코 트림을 구입을 하더라도 2,955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성비 면에서는 2천만원대 주행거리 300km 이상의 전기차를 구입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동안 전기차가 아무래도 3~4천만원대 상당히 고가의 장거리 전기차들 위주로 시장이 구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조회를 통해서 또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데일리카로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또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사실 이 조회를 길게 시승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조회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추가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승기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언제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